자,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비슷해, 초반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기호로다가 이렇게 나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의 값이 알파로 가까이 간다. 또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an이 알파가 된다, 알파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n이라는 수열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데 여기에 이제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근데 an이라는 수열은 n분의 1 플러스 2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로 가까이 가? 0이 되겠지? 0으로 가까이 가니까는 2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 얘들아. 너희가 예전에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 더하기 2의 값은 2였잖아. 맞지? 이해돼?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초반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나 차이가 없다. 오케이? 근데 이제 정의역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정의역은 x라고 하는 얘는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거 빼고 모든 실수가 이제 정의역인데 수열의 극한의 경우에는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야. 수열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n에다가 1, 2, 3, 4 이러한 숫자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자연수가 정의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이제 상수야. 상수.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데 an이 c야. an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이라고 하는 수열이다라고 해보자. 첫째 항도 1, 둘째 항도 1, 셋째 항도 1, 1, 1, 1, 1, 1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은 얼마가 된다? 그냥 1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까지는 쉬워요, 아직. 자, 요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다. 자, 보기 1번 잠깐 보자. 수열 an의 극한의 값을 구하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서 n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극한 값이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죠? 그치? n이 무한대로 가면은 0. 무한대분의 1이니까 0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의 n제곱의 형태는 결국은 2의 n제곱분의 1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거에 대한 극한의 값은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는 2의 거듭제곱 지수가 무한히 커지면은 2의 n승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1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발산을 한번 보자. 수열의 발산. 자, 수열의 발산도 함수의 극한과 똑같아서 별거 없어요. 자, 여기를 보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인데 an에 대한 극한의 값이 n제곱 이렇게 한번 해보자. n제곱. 자, 이래 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의 제곱에 대한 극한의 값은 무한대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함수의 극한과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무한대 집어넣으면 돼.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때 n의 제곱의 극한의 값은 무한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n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다 발산이야.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진동. 자, 여기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 잘 나오지 않던 진동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 형태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AN의 값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지도 않으면 이 수열은 진동한다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수열은 첫째 항이 얼마냐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2를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얼마? 3,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은 4, 4 집어넣으니까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적으로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주면 돼. 존재하지 않는다. 왜? 진동 발산이에요. 진동 발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녀석을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해. 알겠니?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애들은 싹 다 발산이야. 알겠니? 자,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줄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수렴하는 녀석과 수렴하지 않는 녀석이 있어요. 수렴하는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에 대한 극한의 값이 알파다라고 하는 딱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면 수렴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수렴하지 않는 녀석은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에 대한 극한의 값이 무한대. 그래서 얘는 무한대 발산.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에 대한 극한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진동 발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형태를 우리가 싹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한대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 진동 발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이게 이제 지금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놨는데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AN이 수렴하는 경우랑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왜 수렴이라고 적어놨지? 수열일 것 같아. 수열 AN인 것 같고요.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렴하는 경우는 이렇게 알파라는 딱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발산하는 경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발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극한값이 없다야. 알겠지? 극한값이 무한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극한값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써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잠깐만, 녹화되고 있나? 됐지? 자, 봅시다. 뭐야? 잠깐만 끌게. 좀 이상해. 자,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자, 일단은 AN과 BN이 둘 다 수렴해야 돼.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라고 했기 때문에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하자. 그치? 자,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할 때 CA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C가 상수기 때문에 리미트에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C 리미트 AN이 되고요. 얘가 C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에는 저게 성립해요. 수렴할 때만. 알겠지? 여기에 있는 이 공식들은 다 수렴할 때만이야. 그 다음에 AN 더하기 BN에 대한 리미트는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이 되어서 리미트가 분배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한다. 마찬가지 AN 빼기 BN에 대한 극한의 값은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으로 리미트가 분배가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 리미트 AN 곱하기 BN은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곱하기도 분배가 돼. 수렴하는 경우에는. 알겠지? 수렴하는 경우에는 곱하기도 분배가 돼서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리미트 bn분의 an은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이 되어서 베타분의 알파인데 단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자, 중요한 게 bn은 0이 아니다. 수렴값도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자, 예전에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둘 다 수렴하는 함수야. 수렴한 함수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한 것도 수렴하고, 뺀 것도 수렴하고, 곱한 것도 수렴하는데 나눌 때는 뭐라고 했어?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수렴한다라고 했었지, 그치? 똑같은 거야. 얘도 나누기까지도 수렴하는데 얘가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해되지? 같은 얘기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그래서 바로 대표 유형을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대표 문제 1번으로 가보자. 대표 1번.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있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빼기 2는 4. 자, 이렇게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2배 an 더하기 bn이 7로 수렴한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4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의 극한의 값이 6으로 수렴한다는 말과 똑같아. an의 극한의 값은 6이 된다. 알겠지? 자, an의 극한의 값이 6이니까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n의 극한의 값이 6이니까 이거 12로 바뀌겠지? 12 더하기 bn이 7로 수렴하니까 bn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지, 그치? 12에서 5를 빼야지만 7이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bn에 대한 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런 얘기야. 자, 이때 리미트의 저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미트가 이제 분배가 돼요. 분배가 된다. 오케이? a, bn이 둘 다 수렴하니까 분배가 돼서 리미트 a니까 6 빼기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5여서 1분의 11이니까 1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지은아? 벌써 졸면 안 돼. 그래서 1번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2번. 자, 대표 문제 2번 보면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있는데, 자, an의 극한의 값이 무한대고, 그 다음에 an 빼기 bn이 3으로 수렴한대. 자, 이랬을 때 이거의 극한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야. 자, 알겠지? 그러면은 이거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녀석이 있으니까 an은 수렴하지 않아. 맞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막 빼가지고 an 빼기 bn에서 an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bn이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틀려. 됐어? 자,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분의 1에 대한 극한의 값이 0이다 이렇게 써요. 위에다 써놔. 책 위에다가.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 있으면은 역수를 만들어 버리면은 분모가 무한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 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요. 이해?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하지?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연산이 가능한 거야.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곱해도 수렴하겠지. 그래서 얘랑 두 개를 곱해주면은 an분의 1과 an 빼기 bn이라는 두 개의 수열을 곱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때 극한값은 얼마가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그럼 an분의 1에 대한 극한의 값이 0이고요. an 빼기 bn에 대한 극한의 값이 3이었기 때문에 0 곱하기 3 해서 0이 돼. 알겠지?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거 분배해주면 1-an분의 bn에 대한 극한의 값이 0이다 이런 얘기야. 0이다. 되겠죠? 0이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분의 bn에 대한 극한 값은 1이 되는 거지. 얘가 얘에서 얘 뺐을 때 0이니까 이거의 극한은 1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어볼게. 밑에 있는 풀이 과정이랑 약간 다를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2배 bn 플러스 2의 극한을 구해 볼 건데 얘들아, 분모랑 분자를 an으로 나누기를 해. an으로 나누기를 해.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an분의 bn의 극한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an분의 1, 그 다음에 2배 an분의 bn 더하기 an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an분의 1이라는 값은 0으로 수렴하겠지. 얘들아. 0으로. 맞지? 0으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an분의 bn의 극한 값은 얼마가 된다? 아까 1로 수렴한다고 했지? 1로 수렴하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n분의 2의 극한의 값은 0이에요. 0. 왜냐면 여기다가 양변에 2를 곱해봤자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극한 값이 2이다. 이런 얘기. 2로 수렴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 있으면은 역수를 만들어서 0으로 수렴한다라고 쓴 다음에 풀어주면 돼. 그래서 밑에 변형 문제 4번, 5번, 6번 다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 있거든. 그거 다 역수를 만들어서 풀어주면 돼. 알겠죠? 역수로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로 가보자. 3번 대표. 자, 이거는 그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4n제곱 플러스 5분의 4n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6n 2n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이겠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맞지?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아요.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1이 답이야. 2차분의 2차니까. 섭이는 알겠어? 그래서 똑같이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 3-2번을 보면은 이게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3n-1인데 분모가 실제로는 루트 n제곱이기 때문에 1차야. 1차. 분자가 몇 차야? 1차야. 맞지? 1차분의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극한값이다. 3이 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 보면은 무한대 집어넣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가 1차고 분자가 몇 차냐면 1차야. 얘도 1차, 얘도 1차. 그치? 1차, 1차, 1차.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극한값이기 때문에 1분의 2 더하기 1이 되어서 3이 극한값이다. 이런 얘기지. 수빈이 알겠니? 그렇게 안 어렵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자,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쌤이 시그마를 한 거야. 시그마를 한 이유가 이건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점점점 더하기 n. 이거는 1부터 n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였어.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됐다? 2분의 n 플러스 1이 됐단 말이야. 얘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자에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무조건 합쳐야 돼. 알겠어? 앞으로도 너희가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무조건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극한 구해야 돼. 왜냐면 이거를 그냥 하는 친구들이 있어. n의 제곱분의 봐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 잘 봐, 신기하게 쓰지 마. n의 제곱분의 1 더하기 n의 제곱분의 2 더하기 n의 제곱분의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의 제곱분의 n이니까 분모가 2차고 분자는 어차피 이렇게 얘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0이겠네? 그럴듯해. 그럴듯하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 왜냐면 이게 무한히 많거든. 이게 더하는 게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무한대에서 너희가 덧셈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틀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점을 합쳐야 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 나누기 n의 제곱이야. 자, 그럼 이때 극한을 구해보면 분모가 몇 차? 2차. 분자가 몇 차? 2차. 최고차항이 개수의 b니까 거봐 2분의 1이잖아. 그치? 0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풀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2번.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까지 더할 거야. 자, 얘는 뭐가 된다?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뭐였어? 공식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어. 그치? 그래서 얘를 합쳐주면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세제곱분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어서 분모가 3차, 분자가 3차야. 3차분의 3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답이기 때문에 6분의 2가 답이어서 3분의 1이 답이겠다. 그치? 6분의 2 다 아는 거지? 자, 다음에 5번 보자. 5번. 5번도 똑같아.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할 때 얘가 무한대를 집어 넣어보면 알겠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루트 더하기 n을 분모랑 분자에다가 각각 곱해줘야 돼. 자, 그럼 이게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겠지. 합차 공식이니까. 그치? 그래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n을 제곱해서 빼버리면 4n 플러스 11만 남아. 4n 플러스 11만 남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의 값은 분모가 1차, 분자가 1차니까 1 더하기 1분의 4여서 극한 값이 2다 이런 얘기지. 쉽지? 이렇게 어렵지 않아. 다 배웠던 거야. 수열의 극한에서 다 배웠던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에 2번을 보자. 2번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집어넣어보면 알겠지만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얘도 유리화를 합시다. 유리화. 루트 더하기 n을 분모랑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면은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3n 플러스 2분의 3 가로 열고서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더하기 n 이겠지. 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극한 값이기 때문에 답은 2다 되겠지. 여기 루트 앞에 n의 제곱 앞에 개수가 1이고 얘도 1이니까 1 더하기 1. 그래서 3으로 묶어내주면 답이다. 자, 다음에 3번. 자, 3번은 분모랑 분자가 둘 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도 유리화. 이거 이렇게 쓰면 좀 그렇다. n 플러스 1n n 플러스 1n 똑같이 곱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유리화. 분자 얘 유리화해 주려면 루트 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 루트 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을 분모 분자에 또 곱해야 돼. 그치?
자, 계산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1 나오겠다. 그치? 1 곱하기 루트 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 이거 분자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주면은 3이 남아. 3. 이렇게야 지금 얘랑 곱해야 돼. 분자는. 그치? 지훈아. 그 다음에 분자에 남아있는 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분모랑 분자의 차수 비교해주면 둘 다 2분의 1차, 2분의 1차야. 그래서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극한값이다 라는 걸 알수 있죠. 그래서 3이 답이다. 어려울 거 없어.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다 배웠던 거야. 수투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굳이 할 건 없고요. 자, 6번 보자. 6번. 자, 6번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할 때, 자, 소수 부분이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트 7이 있어. 루트 7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수부터 구해야 돼. 자, 정수는 얼마야? 루트 7의 정수는 얼마야? 2지? 그치? 2점 얼마잖아. 제 루트 9가 3이니까. 그래서 정수 부분이 2기 때문에 잘 봐. 루트 7이라는 숫자는 2점 땡땡땡이야. 그치? 뒤에 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그래서 뒤에 걸 구해야 되는데 소수 부분의 값은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요 땡땡땡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렇다고 답을 내가 0점 땡땡땡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답안지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다가 2를 빼요. 정수를 빼는 거야. 정수를 양변에 빼버리면 루트 7-2라는 값은 0점 땡땡땡이다 라고 해서 답이 얼마가 된다? 소수 부분의 값은 루트 7-2라고 써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루트 어쩌고가 나오면은 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한다면 정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소수를 구해주면 돼. 정수를 빼서.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n보다는 커요. n보다는 큰데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지금 나는 뭐 서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졸려. 좀 서서 들어. 자, 왜냐면은 여기 n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걸 루트 씌워주면 얘가 루트 n제곱이고 얘는 루트 씌워주면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이거든. 그치? 이해돼? 이거 제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루트 n제곱 더하기 n이기 때문에 n의 제곱 플러스 n보다는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더 크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해야 돼요. 정수 부분의 값은 n이 되는 거야. n. 알겠어? 왜냐하면 얘가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으니까. 루트 7이라는 값이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정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소수 부분의 값은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에서 n을 빼주면 돼. 자, 그러니까 an이라는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에서 n을 뺀 값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극한 구해주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을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이거는 아까처럼 그냥 유리화한 다음에 구해주면 돼서 넘어갈게 했던 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다음에 7번 대표 볼게요. 자, 7번 대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a와 b의 값을 구하라. 자,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이거고 분자가 이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맞지? 근데 3으로 수렴한데 분모가 몇 차야 지금? 2차. 분자는 3차.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발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a가 0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b가 9라는 얘기지. 그치? 최고창의 개수의 b가 3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함수의 극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번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마사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겠지. 유리화를 해야 돼. 아니, 많이 어렵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나도 지금 너희들 수준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도 한 3등급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지 않아. 지루할 뿐이지. 그지? 하기 싫을 뿐이지. 그지? 시험 끝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아직.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빼기 루트 4n 제곱 플러스 bn 곱하기 an 더하기 루트를 분모랑 분자에다가 해줘야 돼. 는 마사다. 자, 해주면은 뭐가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a 제곱 n의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bn 그 다음에 a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bn에 대한 극한이 마사라는 거죠. 됐지? 자, 여기 n의 제곱과 n의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n제곱으로 묶어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4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제 보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무한대, 분자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근데 분모는 지금 1차잖아.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 2차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얘가 0이 되려면 a제곱 빼기 4거든요. 여기가 a제곱 빼기 4 n제곱이어서 a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여야 돼. 그치? 근데 뭐야? 2야. 이런 친구도 있어. 양수니까. 항상 그렇게 대답해. 물어보면. 자,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면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플러스 2여야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오기 때문에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a가 2다. 희주 슬슬 입질 오는데. 자, 얘가 a가 그래서 2야. 이고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겠죠? 그치? 사라지고 a가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의 b가 마사가 나오려면 이때 극한의 값은 2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b가 마사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b가 16이에요. 나누기 하면 마사가 되겠지. 네? 자, 다음에 8번까지 하고 잠깐 쉬자. 8번까지 하고 얘까지만 하고서 쉽게. 자,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an 더하기 5의 대한 극한의 값이 3이라고 했을 때 an의 극한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너희가 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an이 수렴한다라고 안 써있어. 얘들아, an이 수렴한다 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이거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에 대한 극한을 알파라고 놓고서
알파 더하기 5 나누기 2알파 더하기 1의 값이 3이니까 이거를 알파를 수렴한다라고 치고서 이렇게 알파라고 놓고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은 알파가 5분의 2다 라고 해서 답이 5분의 2가 나오는데 또 이거 답이 5분의 2가 나올 거야. 답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5분의 2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런 풀이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면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틀려요.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풀면 안 돼. 얘가 그래서 조금 다르게 풀어야 돼. 잘 봐. 조금 귀찮겠지만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전체를 BN이라고 치환하는 거야. BN이라고. 그래서 1번에 AN 더하기 5 나누기 2AN 더하기 1에 대한 극한값을 BN이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BN은 수렴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할 때 BN에 대한 극한값은 3이다. 이런 얘기야. BN이 수렴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3이다.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분모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곱해. 분모를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AN 플러스 5는 BN 곱하기 2배 AN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5-bn은 an 넘어가면서 2배 an bn 마이너스 an이 돼요. an으로 묶어내면 2배 bn 마이너스 1의 값이 5배 5-bn이 되는 거라서 an은 2배 bn 마이너스 1분의 5-bn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an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게 얘가 는 bn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는 an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그리고 좌변에는 an만 있어야 되고 우변에는 bn만 있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자, an은 얘로 정리를 해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 2배 bn-1 분의 5배 5-bn이 되는 건데 이때 bn에 대한 극한의 값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601분의 2다. 그래서 5분의 2가 답이겠지. 자, 다음에 2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 오랜만에 공부해서 그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지윤이 죽을 것 같아? 표정이 심각한데? 내가 왜 미적을 했을까? 아직은 아닐 텐데. 아직 그런 느낌은 아닐 텐데. 자, 수열 A에 대하여 얘가 4일 때 극한값을 구하라.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bn이라고 치환을 하자. 그래서 2번 풀 때 n의 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3an의 값이 bn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의 극한값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bn을 수렴해. 되겠지? bn은 4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an이라는 요 값은 다시 말하자면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bn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걸로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요 an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2n 제곱 더하기 3n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분의 bn의 극한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분모, 얘가 분자니까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극한값이 돼서 2가 되는 거고 bn에 대한 극한의 값은 4니까 곱하기 4 해서 8이 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혼자 8 4에서 8 bn의 극한은 8.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삼각형의 각변을 n 등분한 점들이 각변의 평행한 선분으로 모두 이을 때 삼각형의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을 A예요. 어? 9번 안 했어? 뭐. 자, 9번 하자. 큰일 날 뻔했다. 자, 이거는 저기 뭐야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할 때 nan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 n을 곱해주면 돼. an 앞에다가. 그래서 n 곱해주면은 n 곱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얘의 극한이 얼마야? 1. 이거 오른쪽 극한은 1.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에서 가운데 껴있는 애가 1이다. 많이 안 한다. 2명. 한 명은 제주도, 한 명은 외갓댁. 제주도. 부럽다. 그치? 외갓댁. 나 마기꾼이래 시간 새끼들이. 존나 짜증나. 마기꾼? 마스크 쓰고 다니래 씨발. 수업 없어 지금? 쉬는 시간. 부럽다. 바보들이 자꾸. 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제 풀타임 됐어. 나도 그래요. 쉬는 시간. 이 시간에 쉬는 시간. 머리 색깔이 좀 오묘하게 바뀌었네. 오묘하게 바뀌었네. 분명하지. 색깔 지금은 이뻐, 지금은 이쁜데 이거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노랗게 된다. 그때 다시 덮어야 돼. 또 덮어야 돼. 나 한 번 탈색하고 한 3번 덮었는데. 회색했다가 파란색으로 덮었다가. 아무도 안 믿어요. 쌤 저번에 검은색으로 덮었다가 너무 까매고 탈색약 한 번 한 게 이거야. 그래도 갈색 나왔어 다행히. 너무 까매면 좀 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제 얌전하게 살아야지. 지금 맨날 놀래지 말고 이씨. 맨날 놀래죠 이게. 자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의 극한을 구하라는 건데 잘 봐.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제곱을 하자. 제곱. 얘가 4n제곱 더하기 4n이 될 거고 그거 나갔다 nan이 될 거고 오른쪽은 제곱하면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겠네. 그치? 이해돼?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이 상태에서 무한대로 보내면 안 돼, 얘들아. 그럼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니까 얘도 무한대다. 뭐 별거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2차잖아. 그치? 2차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체적으로 n제곱으로 나누기를 해야지 수렴하겠지. 이해돼? 그래서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극한이 얼마? 4. 오른쪽은 극한이 얼마? 4. 그러니까 얘의 극한이 얼마? 4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n 약분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an의 극한이 4다라는 그런 의미야. 그치? 이해돼?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의 제곱분의 an의 제곱 더하기 nan의 극한을 구할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쪼개주면은 n분의 an의 제곱 더하기 n분의 an이라는 극한이 되겠다. 그치? 이해돼? 근데 n분의 an의 극한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16 더하기 4니까 20이 답이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구해주면 돼. 샌드위치 할 때는 항상 수렴하도록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누는 게 중요해. 만들어줘야 돼, 수렴하게끔. 있지? 자, 다음에 10번으로 가보자. 10번 대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삼각형의 각 변을 n등분한 점들의 각 변의 평행한 점들을 모두 볼 때 삼각형의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내부에 그어진 삼각형의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어. 그치? 이해돼? 그러면 an이라는 애는 잘 봐. 이게 n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n이고 이걸 n등분을 했어. n등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요거 길이가 하나가 얼마일까? 1인 거 알겠어? 1이다. 왜냐면 이게 n이거든. n인데 이거를 n등분을 한 거야. n등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짜리가 1이겠지. 이해돼? n등분을 했으니까 n을 n등분 했으니까 하나는 1이라고. 여기가 1. 여기 길이가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1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얼마야? 이만큼. 2겠지.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거 얘는 얼마야? 3이겠지. 그래서 1씩 늘어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로선만 구할 거야 지금. 가로로. 그래서 내부에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 그치, n-1이겠지. 그 다음이 n이니까. 그치? 이해돼? 그래서 가로선만 셌을 때 이만큼이야.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쪽 대각선에서 얘는 얼마야 또? 1, 2, 3 똑같이 가겠지. 그래서 맨 마지막이 얼마? n-1까지 가겠네? 이해돼? 돼? 그 다음에 또 어디 여기가 1, 2, 3 해서 n-1까지 가니까 이런 애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애가 3개 있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부터 n-1까지라는 저 길이의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3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었는데 n-1 n이 돼요. 그죠? 시그마 k 공식에 거기 n 자리에다가 n-1을 집어 넣어주면 돼. 원래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여기 n에다가 n-1 n-1을 집어넣으면 이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곱하기 3. 이게 an이다. 지훈이 이제 안 들려? 자, 그래서 이게 an이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개수가 bn이다. 자, 정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몇 개일까? 자,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개수. 자, 여기가 이제 1층이라고 하죠. 1층. 여기가 1층 몇 개야? 1개.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2층. 2층은 몇 개야? 3개. 여기가 3층. 3층은 몇 개일까? 5개. 2개씩 늘어나는 규칙을 갖고 있는 거 보여? 난 모르겠다.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4층은 7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2개씩 늘어나고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여기는 몇 층이라고 해야 돼? n층이라고 해야지. n층.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n이라고 하는 요 길이를 n등분을 한 거야. n등분. n등분을 했기 때문에 요 등분을 했을 때 1개, 2개, 3개, 4개 해서 n개까지 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n층은 몇 개일까? 아니야. 이 수열 1, 3, 5, 7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야 돼. 얼마야? 2n? 그렇지. 2n-1 얘가 되는 거지. 자,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bn이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의 개수 합인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n-1까지 더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 돼요. 자, 2분의 n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어서 n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분의 bn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nn 플러스 1분의 n의 제곱이다가 되어서 2가 되겠지. 그래서 2가 답이다. 그런 거냐? 수민이 알겠니? 답이 달라? 3 안 곱했나 나? 아 미안. 야, 여기 3 빼먹었다. 여기 3 있었는데 내가 3을 안 곱했어. 3 곱하자.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3에 그러니까 3분의 2가 답이겠다. 써놓고서 안 곱했어. 자, 그 다음에 11번 대표로 가볼게. 자, 여기는 이제 그 도형을 이용한 문제로 넘어가는데 너희가 좀 많이 싫어하지? 지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의 제곱과 y는 2x 더하기 n이 만나는 두 점을 an과 bn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 y는 x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2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an과 bn이다. 자, an에서부터 bn까지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요 극한을 구하라 이런 얘기. 됐어? 자,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 자, 근데 이거를 구하려면은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 좌표랑 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둘을 같다라고 해주면 x의 제곱은 2x 더하기 n이다 라고 나와. x제곱은 2x 더하기 n이다. 2x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이 0이 되는 거죠. 그쵸? 맞지?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자, 이제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근의 공식을 쓰거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an이라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bn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얘가 2베타 더하기 n일 거고 여기다 베타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2알파 더하기 n이겠지.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그래서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버리면 2베타-2알파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다시 묶어내주면은 5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돼. 잘 모르겠는 사람 이거 다 전개하고 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묶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5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제곱하면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n이니까 집어넣으면 플러스 4n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4 더하기 4n. 자, 그래서 얘가 5배 루트 곱하기 4 더하기 4n이라고 하는 건 4로 묶어냈을 때 n 플러스 1이죠. 4 묶어내주면 n 플러스 1이다. 자, 그래서 요게 an이라는 거죠. an. 그래서 an은 루트 20 묶어내주고 n 더하기 1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분모도 루트 2분의 1차, 분자도 2분의 1차니까 극한값은 루트 20분의 5가 루트 5가 되어서 2분의 1이겠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거야. 웬만하면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보자. 12번. 근데 여기도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 함수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렇게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 얘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무리함수 y 루트 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y는 fx고, 이때 자연수 n에 대하여 x는 n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자. 이 pn이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n이기 때문에 n을 집어넣으면 n,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1이겠지. 그치? 이게 pn이야. pn. 됐어요? 자, pn이라는 점의 좌표가 이건데 여기에서 잘 보면 pn 플러스 2의 기울기가 an이래. 야, pn이 이거면은 p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에다가 n 더하기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n에다가 n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돼요. n 플러스 2, 루트 n 플러스 2 집어넣으면 n 플러스 4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pn 플러스 2의 좌표가 되는 거지. 기주야, 혹시 이해돼? 그지? 자, 그러면은 pn 플러스 2의 기울기가 an이거든. a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울기 구하는 공식 알지? x2 x1분의 y2 y1 하는 거 알지? 기울기는 x좌표끼리 뺀 거 분의 y좌표끼리 뺀 거다. 그래서 x2 x1분의 y2 y1이다. 그래서 an은 2분의 루트 n 더하기 4 빼기 m 더하기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극한을 구할 건데 n을 무한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더하기 루트를 유리화시켜서 곱해주자. 곱해주면 an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2. 네, 분모는 2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2가 되겠지. 약분. 그죠? 자, 맨 마지막에 구해야 될 건 루트 n an이야. 그치? 루트 n을 여기다 곱해야 돼. 그래서 루트 n을 곱해주고 루트 n을 분자에도 곱해주면은 이제 분모가 2분의 1차, 분자가 2분의 1차니까 이때 극한의 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b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온다. 그러겠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 a n의 극한의 값은 이거다. 그래서 다 구했어요. 자, 28페이지 펴보자. 28페이지. 아,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거 하나씩 설명하면서 읽고 넘어갈 건데, 이거 무조건 다 읽어봐야 돼. 이거 안 하면은 기니디 문제에서 다 틀려요. 얘들아. 학교 시험에 너희 특히나 요번에 수투나, 시험 문제 보면은 기니디가 존나 많았어. 중간고사 때도 많았고 이번에 기말고사 때도 몇 개 나왔거든. 그래서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1번부터 볼게. 자, 시간은 없지만 무조건 하고 넘어가야 돼. AN보다 BN이 더 커, 얘들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럴 때 AN에 대한 극한이 무한대면 BN은 극한이 무한대다, 이런 얘기. 왜냐면은 AN의 극한이 무한대면 얘보다 작은 애가 무한대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 BN은 이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3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두 번째는 AN이 수렴하고요. AN분의 BN이 수렴해. 그러면 BN이 수렴한다. 맞는 말이야. 자, 왜냐면 앞에 잘 봐. 자, AN이 수렴해. 얘가 또 오른쪽 주먹이야. AN이 수렴하고 AN분의 BN이 수렴해. AN분의 BN이 이거야.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곱해도 수렴하겠지, 그치? 근데 두 개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 BN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수렴한다. 맞는 말이야. 이해돼? 이렇게 판단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자, AN 빼기 BN이 0이고요.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의 극한의 값이 알파야. 그러면 얘가 둘 다 수렴하는 수열이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빼도 수렴하겠지. 그래서 BN이 나오려면은 AN에서 AN 빼기 BN을 빼야 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BN이 나오겠지. 이해돼? AN에서 AN 빼기 BN을 빼버리면 BN이 나온다고. 그치? 근데 AN의 극한의 값이 알파고 이거 극한의 값이 0이니까 BN의 극한의 값은 알파 빼기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BN의 극한도 알파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자. 4번. 자, AN의 극한의 값이 무한대고요. AN 빼기 BN의 극한의 값이 알파야. 이해돼? 자, 그럼 얘는 수렴하는데 얘는 수렴 안 하잖아. 맞지?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수렴 안 하는 거라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가 있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 n분의 1 이렇게 역수를 만들어줘라 라고 했었어. 그치? 역수를 만들면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수렴해.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우리가 연산이 가능해.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랑 얘랑 두 개를 곱해요. 곱해. 자, 그러면 AN분의 1이라는 수열과 AN 빼기 BN이라는 두 개의 수열은 둘 다 수렴하고 왼쪽은 0, 오른쪽은 알파로 수렴해.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때 극한의 값은 0 곱하기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얘가 0, 얘가 알파니까 곱하면 둘이 곱한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전개해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an분의 bn이 되어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an분의 bn의 극한의 값이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3이다. an분의 bn의 극한은 1이다. 알겠지?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외우면 좋긴 한데 너희가 이제 납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증명을 하는 중이야. 자, 5번을 보자. 5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의 극한의 값이 알파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야. 다 알파예요. 왜요? 알파 더하기 1 이런 거 아닐까? 자,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an의 값을 우리가 n분의 1 더하기 2고 3이라고 한번 해보자. 됐어? 그러면은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의 극한의 값이 얼마야? 3이겠지 당연히. 그치? 3이야. 그치?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n에다가 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이 얼마다? 똑같이 3이야. 왜? 얘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거든. 그래서 그 무한대로 가는 숫자가 1만큼 더 커져봤자 별 차이가 없어. 어차피 무한대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an 플러스 2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n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수렴값이 똑같아. 안 바뀐다고. 똑같이 333이야. 이게 n이 하나 더 커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어. 어차피 여기에는 요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커져봤자 무한대로 가는 데는 결국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야. 수렴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3이야. 자, 6번을 봅시다. 자, an이라는 저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잖아. 봐봐. an이 알파로 수렴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en 마이너스 이거는 뭐냐면 홀수 번째 항들만 모아놓은 거야. 홀수 번째 항들만 모아놓았을 때 극한이 알파고요.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놔도 알파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수렴할 때는 얘가 성립한다. 그래서 뭐라고 해줘야 되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an이 이렇게 3으로 수렴하지. 3으로 수렴해. 그러면은 en-1이라는 녀석은 여기 n에다가 en-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en-1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 똑같이 3으로 수렴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3으로 수렴한다. en의 값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en 집어넣으면 en분의 1 더하기 3이기 때문에 똑같이 애들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3으로 수렴해요. 알겠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밑에 여기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 이번에는 반대로 홀수 번째 항이 수렴하고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놨을 때도 수렴해. 홀수 번째도 수렴하고 짝수 번째 항들도 수렴하면 각각 수렴하면 an이 수렴한다? 거짓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만약에 진동하는 수열의 경우에는 수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홀수 번째 항은 1이고 짝수 번째 항은 0이면은 10, 10, 10, 10, 10 이렇게 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갔을 때 진동하고 있어. 진동하고 있어서 얘가 발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이 둘 다 수렴할 때 원래 수열은 수렴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지훈아. 자,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이 수렴하면 원래 수열도 수렴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치? 짝수 번째 항이 수렴하면 전체가 수렴한다. 아니야. 이것도 진동할 수가 있어. 그래서 10, 10, 10 이렇게 짝수 번째 항은 다 0이지만 이 수열은 발산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열이 수렴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리고 밑에 7번. 자, 절대값을 씌워서 0으로 수렴하면은 an은 0으로 수렴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절대값을 씌워서 0이면 an은 0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AN의 절대값이 이제 뭐냐면은 AN은 마이너스 절대값 AN보다는 크고 나왔고 AN의 절대값보다 작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 샌드위치 정리를 써주면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가운데 껴있는 AN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면 AN도 0으로 수렴한다. 8번 있나? 없네. 야, 7번 밑에다가 좀 써놔. 써놓을 게 있어. 7번 밑에다가 써.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an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은 알파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은 마이너스 알파이다. 자, 써놔. 책에다가. 희주야, 혹시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절대값을 씌워서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또는 an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 거짓이 답이에요. 왜일까? 혹시 답까지 말할 수 있을까? 왜? 간단하게 아무거나. 이거랑 비슷하게? 그래? 자, 저거랑 비슷하진 않고요. 이게 거짓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의 극한의 값은 절대값은 1이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에요. 하지만 1-1이라고 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값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어 얘들아.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수열은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1로 수렴하지도 않고요. 마이너스 1로 수렴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틀렸어. 7번은 거짓.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명제가 거짓인 극한의 성질을 보자. 2번. 오른쪽에 2번. 뭐 다 해줘야 돼. 너희가 외울지 못 외울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야 돼요. 자, 수열 an 더하기 빼기 bn이 수렴하면 an과 bn은 각각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왜냐면은 더하거나 빼서 수렴한다. 만약에 두 개가 an 빼기 bn이라고 한번 해보자. an 빼기 bn. 그러면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bn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두 개 빼면은 항상 0 나와. 둘이 똑같은 수열이니까. 하지만 각각은 발산하죠. 그래서 각각 수렴한다 거짓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 발레가 나와 있긴 한데 쌤은 그냥 이걸로 외우기를 추천해요. 진동 발산하는 수열, 이거 지금 한 3번째 나왔어. 이 수열만. 알겠지? 되게 중요한 수열이야. 별표 쳐놓고서 꼭 외워놔. 이 진동 발산하는 이 수열을 진짜 자주 나오니까 꼭 외우세요. 진짜 중요해. 이거는. 은결아? 찾는 거 아니지? 잤어? 솔직하네. 맞을래? 자, 밑에 2번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은 AN과 BN은 모두 수렴한다. 이것도 거짓이야. 얘로 하면 돼요. 얘로. 곱해주면은 둘이 항상 봐봐. AN이라는 수열은 BN이라는 수열과 처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둘째 항이 1이고요. 셋째 항이 마이너스 1. 넷째 항이 1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곱하잖아. 곱하면 1, 1, 1, 1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수렴하지. 곱하면 수렴한다고. 하지만 각각은 수렴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 수열이 발레로서 지금 되게 적절하거든. 그러니까 꼭 외워놔. 자, 그 다음에 3번 AN과 BN 두 개를 곱한 녀석이 수렴하면 AN과 BN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틀렸어. 이것도. 또 발레가 이거야. 또 발레가 이거라고. 1번과 2번과 3번의 발레가 이거 하나면 다 해결이 돼, 얘들아. 굳이 다른 걸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4번. 자, 4번. AN의 제곱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틀렸어. 그거의 발레도 이거야. 또 이거야. 봐봐. AN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AN을 제곱하면 AN의 제곱은 1, 1, 1, 1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 AN은 수렴해 안 해? 안 한다고. 제곱해서 수렴한다고 해서 원래 것도 수렴한다. 거짓말이야. 자, 5번. 자, 5번의 발레도 또 이거야. BN분의 AN이 수렴하면 AN, BN은 모두 수렴한다. 거짓이라고 이거. BN분의 AN. 아까 BN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다고. BN분의 AN은 1이에요. 다. 하지만 다 발산해. 그러니까 5번도 거짓말이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6번. 그래서 1, 2, 3, 4, 5번에 대한 발레가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퉁쳐져. 서하나. 알겠니? 고개 꺾이겠다. 야. 자, 6번 보자. AN과 AN 곱하기 BN이 둘 다 수렴하면은 BN이 수렴한다. 뭔가 그럴듯하지만 얘들아 앞에 봐. 자, AN이 수렴해. 그 다음 AN 곱하기 BN이 수렴해. 근데 BN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로 나눠야 돼. 알겠어? 여기 BN이 나오려면은 AN으로 나누기를 해야 된다고. 얘를. 알겠니? 그래서 AN 곱하기 BN을 AN으로 나누기를 해야지만 BN이 나오는 건데 나눌 땐 조심하라고 했어.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다고.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문제 조건에서 AN이 0이 아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참이야. 알겠니?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참이라고. 알겠어? 되게 중요해. 나누기를 할 때는 항상 분모가 0이 아니어야지만 수렴해요. 그 다음에 7번 보자. 7번. 자, 7번 보면은 AN 곱하기 BN에 대한 극한의 값이 0이면 AN의 극한이 0이거나 또는 BN의 극한의 값이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자,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자, 이것도 왜 틀렸냐? 1, 0, 0, 1, 0 이렇게 진동하는 수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AN, BN 두 개 곱하면은 0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곱해도 0 나오고요. 세 번째 항 곱해도 0 나오고 0, 0 곱하면 계속 0이 나와. 그치? 그래서 얘네가 곱해주면 0이 나와주면 AN과 BN은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수렴한다. 틀렸어. 둘 다 지금 발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자. 8번. 자, 8번을 보면은 AN보다 BN이 더 크고 BN보다 CN이 더 큰데
cn-an에 cn에서 an을 뺐을 때의 극한의 값이 0이면 bn은 수렴한다. 이거 거짓이에요. 자, 왜 거짓이냐? 여기서 이제 cn과 an의 차이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얘네 둘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서 0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bn이 무한대 발산이 될 수가 있어. 선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an의 값을 n-n분의 1 cn을 n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bn을 n이라고 해주면 돼. n. 그러면 여기서 cn 빼기 an을 계산해 주잖아. 이렇게 cn에서 an을 빼버리면은 n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의 값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별표처나 8번 너희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8번이야. 8번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an이 발산하고 수열 bn이 수렴하면은 an분의 bn은 0으로 수렴한다. 자, an이 발산하는 경우를 너희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 두 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발산하는 경우는 이렇게 진동 발산이 있어. 1, 2, 1, 2, 1, 2, 1, 2. 그 다음에 bn은 그냥 1이야. 1, 1, 1, 1, 1 이렇게 하면 an분의 bn은 1, 2분의 1, 1, 2분의 1, 1, 2분의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발산해요. 그래서 9번도 거짓이야. 그래서 이러한 수열이 존재할 수가 있어. 알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bn의 극한의 값이 0이면은 리미트 bn분의 an에 대한 극한의 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얘가 빼서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의 비율에 대한 극한의 값이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an의 값이 만약에 n분의 1, n제곱분의 분모분자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n의 값이 n제곱분의 1이면은 여기서 두 개를 뺐을 때 둘 다 0,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맞아?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분의 an의 극한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제곱분의 1분의 n분의 1이 되어서 n분의 n제곱이 되니까 이게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할 때 an이 알파면 an의 제곱에 대한 극한의 값은 알파 제곱이다. 자, 이거는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수렴하는 수열이잖아. 그치? an이. 그러니까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수렴값의 제곱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이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 an 빼기 bn에 대한 극한의 값이 0 그리고 an의 극한의 값이 알파이면 bn의 극한은 알파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수렴하는 수열이야. 그지? 수렴하는 수열이고 an 빼기 bn을 통째로 하나의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이고요. an도 수렴하는 수열이야.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 두 개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면 다 수렴하겠지. 나누기 할 때만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자, 근데 an 빼기 bn과 an을 이용해서 bn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에서 얘를 빼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그때 수렴값도 마찬가지로 알파에서 0을 뺀 값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알파로 수렴한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an에서 an-bn을 뺐을 때 이게 수렴하거든? 근데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an 빼기 bn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빼기 bn은 bn이잖아. 그치? bn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